우리가 이제 뭐 지상 업무를 수배 업무라고 하고, 수배라는 말이 참 우리 일반인들은 별로 안 하죠. 뭐 경찰에 수배되는 거 말고는 수배라는 얘기 잘 안 하지만 여행업계에서는 많이 쓴다. 수배 잘 돼 있느냐라는 게 오퍼레이션을 잘 했느냐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을 나가면 일단 항공권이 필요하겠죠.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필요 없겠지만 그 항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숙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차량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식사 어레인지가 필요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가 필요하고, 네, 이런 업무들을 그중에 이제 기획여행이라는 게 있고 인센티브 여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여행은 여행업자가 주체가 되어서 투어를 기획하는 패키지 여행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고, 인센티브 여행은 과거에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는 건 어떤 보너스 같은 여행을 얘기했거든요. 기업체에서 기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인센티브 여행을 보내준다. 이러면은 어떤 그 보너스 개념으로 회사에서 돈을 대주고 여행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사람끼리 가는 거야. 이걸 모르는 사람끼리 간다고 보면 이건 아는 사람끼리만 가는 걸 인센티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업계에서는 인센티브 여행이라고 하면 아는 사람끼리 같이 가는 여행을 인센티브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 개원끼리 가던 아니면 친구끼리 가던 내 돈 내고 내가 가더라도 아는 사람끼리 가는 거를 잘못 굳어진 거죠. 인센티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패키지하고 반대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여행사에 뭐 여러 팀들이 있죠. 그래서 관리하는 팀이 있고 영업하는 팀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팀들이 뭐 미주 팀, 동남아 팀, 대양주 팀. 대양주는 이제 호주, 뉴질랜드를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여행 팀, 인센티브 팀, 유럽 팀, 중국 팀, 허니문 팀, 골프 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공격부가 있고 이제 뭐 수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항공예약과 수배, 격리, 수속, 그다음에 마케팅, 그다음에 총무부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관리팀에서 항공사를 보통 컨트롤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랜드사는 호텔과 식당과 관광지, 버스, 가이드, 쇼핑센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현지의 랜드사가 있는데, 직영으로 운영하는 그 랜드사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여행사는 없다. 과거에는 있었어요. 과거에는 있었지만 관리도 안 되고 상장으로 나가는 방법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직영하는 여행사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배는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신속해야 됩니다. 보통 이 고객들이 우리 20명에서 뭐 어디를 여행을 가려고 한다, 어떤 조건으로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 당일에 나와주는 게 좋아요. 당일에. 안 그러면 이제 다른 여행사하고 비교하다 보면 뺏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속한 것도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공유를 잘 해야 되죠. 그래서 뭐 내 입장만 생각해서 여행 상품을 만들면 안 되고, 소비자 입장을 생각해서 적정한 가격, 적정한 수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내가 몇 명이 가겠다 했을 때 항공은 국적기를 타야 되는지, 저가도 가능한지, 외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비행기가 아닌 비행기도 가능한지, 그 다음에 호텔은 대략 5성을 써야 되는지 4성을 써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골프가 있다면 골프도 물론 5성, 4성은 없습니다만은 호텔하고 비교해서 최고급 5성을 써야 되는지 아니면 4성 정도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타치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 거기에 맞게끔 일정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복수 견적을 내서 이게 맞는 금액인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정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일정표를 해외에 있는 랜드사한테 보내서 견적을 의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현지에 누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랜드사 명부가 있어요. 랜드사 명부를 언론사에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랜드사들이 있는데,
이 오퍼레이션을 안 해본 여행사 사람들은 불안하게 생각하죠. 현지에 이 견적을 내서 행사를 의뢰를 했는데 행사가 망칠 수도 있고 돈을 먼저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그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보통 좀 연욕을 보고 조금 오래된 랜드사들이 있어요. 그런 랜드사들은 전혀 그런 리스크는 없다.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여행사도 마찬가지로 현지를 컨택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 지배력은 있겠죠. 지배력은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 여행사를 직접 컨택을 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사고가 났을 때 대출을 못한다든지 그런 케이스들은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행자 보험이라는 거에 또 국한해서 또 본다 하더라도 대형 여행사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고 똑같은 조건으로 손님들을 안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우리가 홀세일 하는 여행사들이 있죠. 아까 얘기한 하나투어, 모두투어, 한진관광, 롯데관광 이런 쪽에다가도 우리가 견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현지를 또 통해서 저희한테 견적이 들어오지만 그 친구들을 통해서 행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한 단계가 더 거치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워낙 비수기라든지 자기네들 실적을 위해서는 어떨 때는 뭐 노마진으로 행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따라서 저희가 그 융통성 있게 견적을 의뢰를 하는데 보통 항공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가게 같은 데는 일반 손님들이 가지 않는 그런 코스잖아요. 장가게는 누가 비즈니스하러 장가게 가는 사람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항공이 뜬다라고 하는 건 이건 여행사들이 팔아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별적으로 구매를 해서 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장가게를 내가 손님들을 직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항공이 없어요. 항공은 다 여행사들이 큰 대형 여행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항공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항공만은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 수배까지 같이 하길 원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의뢰를 해서 들어가는데 본인들이 이제 실적이 좋고 가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뭐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항공은 한정돼 있고 하니까 금액이 많이 비싸져요. 큰 소리 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모든 상권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또 여러 가지 비수기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가는 사람이 없고 자리가 많이 빌 경우에는 굉장히 손해를 봐가면서도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내가 직수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싸게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르다. 그렇게 지역마다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견적을 검토를 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우리가 모객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결국은 항공을 잡고 일정을 잡아서 상품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모객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모객한 다음에는 이제 항공과 지상 수배, 그 다음에 변경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다했다가 못 가는 경우, 또 추가로 가는 경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공이 제일 문제죠. 과거에는 항공을 이렇게 30개 뭐 이렇게 블록을 딱 잡아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노네임으로 이름 없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발권하는 시스템이라서 그 항공 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또 바뀌었어요. 노네임으로도 저희가 블록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었고, 다만 이제 60일 전에 캔슬하지 않으면 페널티 조항이 또 있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항공은 전에보다는 훨씬 더 쉬워진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파이널은 보통 보름 전에 파이널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다녀오신 다음에 정산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세무법도 일반 상품하고 틀립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라고 하는 거는 그 마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거래 금액의 10%를 내는 게 다른 상품들은 그런데 우리 여행 상품들은
마진을 대략 한 10% 정도 보기 때문에 우리 마진의 10%를 내요.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 상품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여행사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10만 원의 10%인 만 원만 부가세를 내는 게 그래서 우리는 100만 원을 수탁고라고 하지 매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매출은 1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에 대한 현금 영수증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는 매출이 1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매출 신고를 하고 만 원을 부가세를 내는 게 여행사의 실정이고요. 여행 상품은 소득공제가 되질 않습니다. 항공이 들어가 있고 해외여행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현금 영수증을 해달라는 분들이 대부분 연말정산이나 아니면 그 사업자의 지출 증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거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